한 주간 경제 이슈 중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른바 정성경 시간인데요.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건국대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12월의 첫날인데 네. 참 곳곳에 또 파업 후유증도 있고 네. 지하철도 파업이 있고 서울 지역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정면 승부 첫 번째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파업 이야기 꺼내주셨으니까 파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보니까 8일째 이어지고 있죠. 예. 어제는 또 지하철 노조 파업도 있었고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지만요. 내일은 또 철도 노조 파업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조 파업은 오늘 끝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네. 철도 노조 파업이 이제 내일로 예고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 파업의 시시비비를 따질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파업로 인해서 우리 삶의 현장, 특히 이제 생산 현장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라든지 혼란 정말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네. 이미 경제적 피해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또 숫자로 집계되는 이런 피해 말고도 파업이 끝난 뒤에 복구 비용이라든지 또 간접적인 피해까지 2차, 3차 나타나게 될 후유증이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파업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공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최신화된 그 표를 보니까요. 전체적인 물동량은 다소나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여전히 물류 차질은 빚어지고 있지만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상황 보니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을 보니까요. 평시 대비 64% 수준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컨테이너 운송 화물 차량이 운행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하긴 하는 거죠. 제한적이지만 하긴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요. 그나마 이게 회복된 겁니다. 한참 심할 때 파업 초반에는 10%대까지 이게 떨어졌었거든요. 업종별로 보면 또 상황 굉장히 심각한데요. 특히 이제 시멘트 이 부분 출하 차질이 심각합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 대표적으로 충북 단양 지역 많이 몰려 있잖아요. 평시 대비 출하량 25% 정도이고요. 이것도 이틀 전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늘어난 거고 이게 주 초반만 해도 10%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시멘트 업체 경영난 가중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건설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건설업계가 집계한 상황 보니까 8개 건설사가 집계한 상황 보니까 전국 459개 건설 현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6개 절반이 넘는 현장이 현재 레미콘 타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타설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건물 올릴 때 구조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붓잖아요. 붓는 거죠. 레미콘을 붓는 거죠. 붓는 작업 자체를 저희가 타설이라고 하잖아요. 시멘트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타설 작업을 못하는군요. 멈출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정유 역시 지금 유리 제품 수송되지 않아가지고요. 기름이 동인한 주유소들 늘어나고 있죠. 이게 가장 지금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큰 피부에 와닿는 피해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날 오후 기준이긴 한데요.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26곳으로 늘었고요. 전국 주유소들 휘발유가 평균 8일치 또 경유 같은 경우 10일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대요. 오늘 8일째잖아요. 파업이 여기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기름 동나는 주유소가 아마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 사정도 안 좋으니까 이런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때보다도 더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어느 정도 버틸 체력이 되는 시기면 글쎄요, 상대적으로 파업의 여파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경기가 침체로 돌아섰고요. 지금 또 안 좋아지는 게 속도가 더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파업까지 덮쳤으니까 아마 충격이 가중되겠죠. 때마침 어제 산업 경기 지표가 나왔어요. 오늘은 또 수출 실적 나왔고요. 역시 경기가 빠르게 냉각돼 가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게 산업 현장에서 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전산업 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10월 지수가 115.4였거든요. 이게 전월보다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서요. 이게 3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30개월 전이면 2년 반 전이니까 돌이켜보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딱 그때 본격화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출 실적도 역시 안 좋다라는 게 고스란히 나왔죠.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14% 급감했습니다. 10월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때 감소폭은 5.7%였거든요. 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거죠. 무역 수지도 지금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파업의 시기가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이게 수치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수출 기업들이 채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투자 위축되고 있고요. 소비도 둔화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이 분기별로 보면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가는 상황에서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후유증 아마 2배, 3배로 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화물연대 노조에 또 화물 기사분들은 또 파업하는 이유는 있을 텐데. 물론이죠. 뭐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뭐 경제적 손실로만 보면 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타결되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보고서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저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려고 청구서를 쫙 봤는데 이게 11월 청구서를 봤는데 17,000원가량 나왔더라고요. 이게 전달 썼던 거를 이제 다음 달에 내지 않습니까? 10월에 사용한 거예요. 10월 청구분을 보니까 13,000원이었고요. 9월 청구분이 9,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내가 11월에 얼마나 썼나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앱이 있어요. 계산하는 게. 17만 원 가량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7,000원 나왔다가 17만 원 가량 나왔으니까 딱 10배 나왔죠. 이게 1년 전에 그러면 12월 청구분이 어땠나 보니까 이게 12만 원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5만 원 정도 제가 늘었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보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저처럼 또 도시가스 요금 갑자기 이렇게 뛰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자신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인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믿겨지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오기 전에 딱 SNS 검색해 봤거든요.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면 9월분 5,000원 나왔는데 10월분 18,000원 나왔다는 분이 있었고요. 6,000원 나왔는데 86,000원 청구된 분도 있었다. 이게 뭡니까? 12,000원 나왔다가 19만 6,000원 나왔다 이렇게 인증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12,000원 가량 나왔는데 19만 6천 원이면 거의 20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졌겠지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로 껑충 뛰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일제히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10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됐잖아요. 메가줄당 2.7원 인상돼서 이게 15.9% 오른 거였는데 또 이게 지역 난방하는 곳에서는 지연 난방 열 사용 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 사용 요금 올해 세 차례 이미 올렸어요. 38% 인상됐고요. 인상한 거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내에도 에너지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인상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뭐 15% 38% 올랐다고 해도 아까 보셨지만 10배 그렇게 올랐다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요즘에 아무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지만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이게 요금이 인상된 10월 이게 난방이 사용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요금 인상분에다가 또 사용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곱하기가 되니까 청구액이 아마도 급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또 한파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올겨울 춥다고 또 하는데 춥다고 해서 이게 또 무턱대고 보일러 계속 돌리거나 난방 온도 지나치게 올렸다가는 아마 이게 상상 이상의 요금 폭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뭐 내년에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지금 1%대로 예상하는 시기가 많아요. 아니 도시가스 요금도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스를 차단하고 내복을 한 3겹 정도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 손세구 평론가가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럴 때 비용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제가 경제 평론가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면 예약 시간 걸어놓고 쓰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춥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딱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예약 시간대를 뭐 2시간이면 2시간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 시간만 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집에 없거나 그런 시각에는 꺼지도록 설정해 놓고 해서 이게 수요가 있을 때 딱 적정하게 틀고 없을 땐 끄고 이 조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점점 더 추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겨내야죠. 하여튼 수단 방법을 우리가 또 찾아내보는 그런 지혜를 짜내봐야겠습니다.
자, 경제 관련 내용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